여러분이 면접관이고 제가 지원자예요. 바꿔봅시다, 입장. 면접관께서 경험을 질문하셨어요. 창의적으로 뭘 해본 경험이 있냐,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냐,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 경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사실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거짓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중심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게 과연 진짜 면접관한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? 두 번째요. 여러분 면접관이 저 지원자한테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경험과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상 받았어요. 제가 장려상 받았어요. 제가 A 받았어요. 제가 큰 박수를 받았어요. 라는 결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면접관의 마음에 들까요? 면접관이 그 결과가 좋으면 되게 좋게 평가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게 평가하나요? 세 번째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스킬이 빵빵해요. 막 사무 관리할 수 있는 뭐 문서 스킬도 너무 뛰어나고 코딩 스킬도 너무 뛰어나고 뭐 엑셀 스킬도 너무 뛰어나고 그 스킬이 좋으면 면접관이 이 친구 너무 뽑고 싶다고 생각할까요? 마지막이에요. 노련하게 말하면 뭘 것 같아요?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면접관이면 이렇게 사실 중심으로 결과만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스킬을 터뜨리면서 방송인처럼 얘기하면 이 사람이 면접관 마음에 들 거냐, 이게 면접관이 면접에서 평가하고 싶은 포인트냐,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요, 사실보다는 그 경험 안에서 지원자가 고민하고 그 경험 안에서 지원자가 깨닫고 새로 알게 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걸요? 결과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, 결과보다는 어차피 신입사원 뽑는 거니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문제가 닥쳤을 때,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과정을 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거든요. 꼭 대상 안 받아도 돼요.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. 기사 자격증, 무슨 회계사 자격증. 자격증이 있으면 결과죠. 근데 자격증을 못 땄어요. 2년 도전했는데 결국은 자격증을 못 땄어. 그럼 이 사람은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져요? 내가 자격증이라는 결과는 없지만 자격증을 공부했던 그 2년이라는 과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면 면접에서 분명히 어필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. 또 하나, 스킬은 뛰어나지 않아요. 근데 면접관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. 스킬은 뛰어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런 스킬을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갖췄다. 이 친구는 내가 뽑아서 가르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부족한 스킬이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. 마지막, 진짜 면접관이 돼보면 저는요, 자고 일어나면 마이크 앞에서 일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. 저는 노련하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할지도 몰라요.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,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노련할 수는 없거든요. 노련할 수는 없지만 바이브레이터 단 것처럼 긴장하고 떨릴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논리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어필의 포인트라는 거죠. 오늘은 이 검정색 중심이 아닌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의 구체적인 행동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면접에서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예요. 압박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들 하세요. 예를 들어 압박 질문의 유형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거 같죠? 개인과 조직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우리 회사 말고 어디 또 지원하셨어요? 이거 굉장히 많이 묻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죠. 만약에 우리가 희망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압박 질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, 실제로 답변이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해요? 조직이 중요해요? 엄마가 중요해요? 아빠가 중요해요? 이런 질문이잖아요. 답변하기 애매한 거.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또 다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냐? 왠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약간은 교과서 같은, 꼭 정답 얘기해야 되는, 개인이 중요해요? 조직이 중요해요? 조직이 중요합니다. 실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,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면접관들이 압박 질문들을 왜 하냐? 아니, 우리 회사 말고 어디 지원했어요? 아무 데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이유는 뭐냐?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은 좋다는 거예요. 개인이냐 조직이냐? 개인이다. 그 선택을 했다면 선택의 이유와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압박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요? 라고 질문하시면 사실 그거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고, 압박 질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, 내 생각이
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자, 조금 질문을 바꿔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압박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. 전 요거 갖고 답변을 한번 구성해봤어요. 많은 분들이 왜 졸업유예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학점이 낮아서, 자격증이 없어서, 경험이 부족해서, 이것 때문에 졸업유예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준비한대요. 근데 그 상태로 지금 부족한 상태로 면접 가면 오라고 해요? 면접관이 꼭 집어서 그 약점만 물어본다는 거예요. 당신은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? 아니,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경험 많이 했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경험 하나도 안 하셨어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것도 또 다른 유형의 압박 질문이죠.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? 학점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?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왜 학점이 낮았어요? 뜨겁게 연애하느라고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이거 들으면 웃어요, 사람들이. 아니,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? 근데 이제 이 얘기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?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 자격증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자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예요. 왜 학점이 낮아요? 왜 이렇게 경험 못했어요? 왜 자격증이 없어요? 뭔가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물어봤을 때 사실에 집중하는 얘기보다는요, 내가 왜 학점이 낮고 경험이 부족했고 자격증이 부족할 수 없었는지 그것들을 인정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 생각과 이유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. 없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요. 여러분이 사실을 가지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이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지만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선택의 이유를 얘기하게 된다면, 인정하고 얘기하게 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?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학점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네, 맞습니다. 제가 학창시절에 학업에, 전공 수업에 특히나 소홀했던 거 인정합니다. 그런데 이런 전공 수업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그 당시에 전공 수업보다 동아리 경험 아니면 이런 A라는 프로젝트에 더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공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. 내가 학점이 낮은 걸 인정하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취업 준비를 할 때가 되니까 사실은 제가 학점을 챙기지 못했던 그 당시에 좀 더 중용을 지키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버리려고 했다면 사실은 양쪽을 다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 후회는 됩니다. 하지만 지금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현명한 답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. 면접관이 여러분의 약점을 갖고 찔렀을 때 그거에 반박하지 마세요.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게 없는 거잖아요. 얘 자격증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.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좋은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또 사실보다는 제가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,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. 요즘은 경험 질문 아니면 상황 질문이잖아요.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내가 그 경험에서 뭐를 했는지만 열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그 중에서 조장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A를 만들었고 A를 만들어서 뭐 B라는 성과를 내고 그래서 C라는 결과를 얻어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해 본 경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경험이 아닌 여러분이 이 경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어떤 유형의 경험이든요. 여러분이 경험을 자소서에 썼으면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 경험을 선택하셨는지,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, 새롭게 터득하게 된 기술이 뭔지,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은 뭐고, 이런 배운 점들이 어떻게 내가 새로운 조직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,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사실보다 면접관이 더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.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. 여러분이 압박 질문 유형을 받았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면접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억해 주십시오.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스스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